어머니도 저 모습 보고 많이 울고 저도 어머니 보고 많이 늙으셔가지고 많이 부둥켜갖고 많이 울고 어머니 네. 집에 한 며칠 있다가 네. 동생 찾으러 갔죠. 그래도 진짜 대한민국의 삶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우리 김주찬 목사님의 탈북 스토리 계속해서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목사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네. 첫사랑 네. 그분을 만나서 대한민국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참 행복한 삶을 살고 네. 계신 것까지 얘기 나눴잖아요. 대한민국에 또 도착하는 순간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네. 어디를 통해서 오셨나요? 일단 몽골 국경을 예. 넘어서 왔는데 예. 그 몽골에서 비행기를 타서 임시 여권 같은 걸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오더라고요. 예. 정말 그 전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경직된 상태로 있었던 또 것 잡히면 정말 이거는 같아요. 네. 죽는 게 낫죠. 막 농담 삼아 그런 얘기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 몽골 군인들이 지도 그려놓고 북한으로 보낸다 자꾸 그렇게 어머. 장난치는 거죠. 말썽 일으키면 네. 장난으로 북한 보낸다고. 예. 그러니까 계속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네. 상태로 그냥 있다가 이제 진짜 막 한국 여권처럼 생긴 거에 해서 한국으로 오는데 비행기 타고 딱 이제 도착한다고 하는데 예. 밑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진짜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예. 옛날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예. 그 인천공항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때 비로소 아 한국에 왔구나. 아. 거의 도착하면 막 이 문을 막 열라 그러잖아요. 승무원들이 예. 문을 막 열고 다들 막 내려보는데 진짜 이제 나는 드디어 안전하고 지금 몇 년 만에 네. 처음으로 안전한 신분이 된 거잖아요. 예.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온 거니까 그때 그 생각하면서 그냥 그동안의 그 일들이 진짜 필름이 쫙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막 지나가면서 그렇게 막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옆에 다른 분들도 막 되게 똑같은 심정인가 봐요. 예. 다들 울고 환호하고. 어땠어요? 한국 딱 나와 보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중국에 있을 때도 뭐 TV로 워낙에 많이 예. 접하기도 예. 했고 뭐 그 교육시키시던 예. 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문화, 예. 역사, 예. 사회 다양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켰었어요. 예. 너희들이 한국 가면은 너희들은 기초 지식이나 배경이 없기 때문에 가면은 많이 필요할 거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 교육을 참 많이 시켰는데 네. 저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이해하고 예.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빨리 됐었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적응의 어려운 부분이나 예. 또 이질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네.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덜 힘들게 겪었던 것 다행이네요. 같아요. 네. 별 충격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진짜 대한민국의 삶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좋았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어떤 게 좋았어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예. 탈북민을 지원하는 영역에 있는 직군에 있는 분들 예.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잘 모르는 사람은 아우 한국에 왔더니 너무 힘들어서 예. 차라리 북한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초짜라는 얘기가 있어요. 적응이 안 된 사람이군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 영역에서 진짜. 진짜 전문가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은 한국에 와서 예. 엄청난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요.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 아 탈북자들이 한국 와가지고 더 힘들어가지고 북한에 차라리 예. 낫지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예. 일부분이고 네. 대부분은 다 대체로는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와. 왜냐면 말도 안 되죠. 북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 거니까. 예. 물론 한국 사회는 제가 이제 그 와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런 예. 거였어요. 제 주변에 지인의 가족도 자살한 사례도 있고 네. 주변에 종종 나오잖아요. 되게 충격받았던 게 목숨 걸고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지금 오기까지의 삶의 목표는 한국 오는 거였는데 예. 이분들이 이 목표를 이뤘는데 원하는 그 나라에 와서 원하는 삶을 사는데 왜 자살을 선택하지? 예.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예. 그게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예.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고프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정서적인 거, 예. 심리적인 거, 또 사회에서 느끼는 비교, 예. 상대적인 박탈감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예. 초반에는
내가 내 또래들 음. 평범해 보이지만 네. 나는 평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저 사람처럼 저 친구들처럼 나도 똑같이 평범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미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게 외형적으로 드러나서보다는 내가 그 겪은 것들이 너무 힘든 경험들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인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대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많고 네. 사람을 신뢰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네. 막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현재에도 과거의 경험이 영향을 자꾸 주니까 그런 힘든 경험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이 저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도 그쪽으로 공부를 좀 더 하게 됐고 상담 같은 거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예. 직업이 몇 개 있는 것 중에 저의 정체성에 가장 가까운 거기도 하죠. 예. 심리적인 아유, 참. 도움을 많이 주고 싶어서 네네. 그래서 심리적 돌봄을 좀 많이 제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직은 참 뭐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와서 예. 또 그 가족들을 다시 찾고 찾았어요? 또 한국까지 데리고 오는 그 과정이 있었죠. 가족들을 어떻게 찾았어요? 어머니랑 예. 여동생을 찾아서 한국에 예. 데리고 왔고 예. 아버지는 뭐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으로 다시 넘어왔을 때 예. 다시 재탈북을 했을 때 예. 찾았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수소문했어요? 여동생을 데리고 갔다라고 예. 해령에 있는 외삼촌 집을 갔더니 알려줬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삼촌 통해서 연락처를 찾아서 네.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는데 네. 중국에 어머니 계시고 나는 북한으로 북송됐을 때 해령에서 제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됐죠. 전화 통화하면서 예. 목소리 듣고 많이 울고 여동생도 전화 통화로 만났고 예. 바로 중국에 가자마자 어머니부터 찾아갔어요. 그럼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한 6, 7년 만에 만났죠. 그 어렸던 여동생도 많이 컸고. 그렇죠. 먼저 어머니를 만났는데 예. 어머니가 시골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하도 늙고 계셔가지고. 야. 제가 제 기억 속에는 어머니가 네. 제 또래. 네. 지금 우리 네. 그 은정님 같은 그 느낌이었는데 네. 네. 만났는데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부둥켜갖고 많이 울었죠. 많이 왜냐면 울었어요. 저는 예. 그 북송되고 오는 과정에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었었어요. 예. 그래서 배도 이만큼 물이 많이 찼는지 아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숙이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부었었거든요. 예. 어머니도 저 모습 보고 많이 울고 아. 저도 어머니 보고 많이 늙으셔가지고 많이 부둥켜갖고 많이 울고 어머니 예. 집에 한 며칠 있다가 네. 동생 찾으러 갔죠. 예. 동생은 어머니 집에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액세서리 조립하고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어서 중국에서요. 그래서 찾았죠. 예. 그래서 한국으로 어머니랑 여동생을 다 무사히 오게. 여기 그럼 그래서- 먼저 오셔가지고 돈을 벌어서 데려오신 거예요?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예. 먼저 보내고 어머니는 나중에 와서 살다가 예. 어머니가 이제 중국에서 살 형편이 안 돼서 그때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럼 지금 잘 살고 계시겠네요. 지금 뭐 너무 잘 살고 계시니까 네. 각자 가정이 이루고 또 뭐 어머니도 너무 잘 살고 계세요. 그렇게 뿔뿔이 다 헤쳐졌다가 정말 그렇죠. 어렵게 해서 만나서 또 대한민국까지 네. 어렵게 와서 지금 얼굴을 보고 산다는 게 이게 정말 북한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그렇죠. 얼굴 보고 사는 게 당연한 걸로 느껴지겠지만 야 이게 그냥 이상 가족이 됐다가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어머니 만났는데 예.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 잠깐이었고 한국 와서 이제 가까이 조금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예. 너무 이게 실감이 잘 안 나고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이미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예. 보면은 전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예. 지금 아내가 예. 여자친구가 예. 저랑 제일 오래된 가족인 거예요. 아, 그러네요. 어머니랑 부모님하고는 한 10년 10년. 살았다고 보면 아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날 어머니 집에서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예.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탁. 아,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지금은 뭐 제가 이제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하고 근데 지금 어머니가 잘 살고 계세요. 여행도 다니고 뭐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잘 살고 계시고. 네. 혹시 그 문화 충격이나 그리고 뭐 맛있는 음식 같은 거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처음에 오면은 예. 그 친구들이랑 주로 먹었던 게 감자탕이었어요. 아니 이게 가격은 싼데 네. 푸짐하고 예. 고기도 많이 주니까 네. 막 10대고 젊고 이러니까 예. 이렇게 항상 배고프고 그러니까 네. 감자탕집을 그렇게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 어. 친구들이 예. 같이. 그때는 뭐 뭐든 맛있긴 했는데 특히나 그게 맛있었고 지금 그 한창 이제 막 공부하면서 예. 왜냐면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예. 너무 제 환경이 너무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스트레스가 처음에 굉장히 컸었어요. 초등학교 검정고시는 1년에 딱 한 번 있거든요. 왜냐면 초등학교 검정고시 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면은 예.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예. 초중고를 보면서 느낀 건데 야 초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할 정도 무슨 뭐 가정이라는 과목도 예. 있고 그러니까 그거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그때 좀 받았었어요. 다행히 이제 초등학교를 잘 무사히 이제 넘겼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신 거예요? 네. 그 국정원 조사하던 직원이 네.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 네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예. 방법은 딱 예.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예. 네가 대한민국에서 로또 받는 거. 두 번째는 아주 돈 많은 부잣집 아가씨랑 예. 만나서 결혼하는 거. 세 번째는 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 진짜 개천에서 용나듯이 예. 네가 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였어요. 앞에 두 가지는 저한테 별로 상관없는 일 같아. 근데 세 번째도 좀 그랬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졸업도 인정이 안 되는 예. 상황이니까 굉장히 절망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라고 생각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예. 그때 뭐 전 북한에서 왔던 얘기 처음에 잘 안 하고 예. 그냥 어울려 놀았어요. 예. 한국 예. 친구들하고 같은 그 선후배 막 이렇게 잘 어울려 놀면서 즐기면서 2년, 1년 좀 넘게 그렇게 심하게 놀았죠.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그 순간. 내 길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진로 고민을 다시 하면서 예. 예. 미국을 한번 다녀오는데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로를 다시 선택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지금은 또 졸업을 하셔가지고 탈북민들 많이 지금 뭐 창업도 시키고 네. 심리 상담도 해주고 또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네, 함께 고향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런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탈북민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진짜 많더라고요. 네. 저도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통일이 된 이후라는 네, 그 전제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 저도 항상 생각을 해요. 아, 나는 통일이 된 이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이며 나는 북한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나설 수 있을까. 언젠가 고향에 가서 친구라든가 이웃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진짜 네. 많이 하고 열심히 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땅이지만은 시작점이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엄청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워하시는 그 단계를 지나면 또 괜찮아 하거든요. 근데 그 처음이 맞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인간의 나약한 한계를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돕고 네,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위로하면서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생각에 그친 거고 우리 목사님은 실제로 그걸 실천하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잘 한다기보다는 예.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은 다 위로라는 이름으로 해요. 예. 그래서 위로, 주식회사 위로, 예. 뭐 교회도 위로예요. 주식회사요? 네, 네. 아이폰, 뭐 아이패드, 맥북 네, 뭐 이런 네. 것들 저희가 다 서비스하는 오. 일들을 하고 있고 네. 이 애플 전자기기 교육을 해요. 잘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는 게 제 회사가 하는 일이고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탈북민 창업을 시키는 건가요? 탈북민도 있고 남한 네. 분들도 있어요. 네. 와서 교육도 받고 목사님 창업까지 대단하시네요.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주식회사 위로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무인 편이죠. 여성분들이 특히나 이제 애가 있거나
지금은 아직 검증 단계에 있지만 네.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네. 어쨌든 또 탈북민들한테 그렇죠. 일자리 창출을 해주고 네. 싶어서 차렸다는 걸로 네. 제가 알고 그래서- 있거든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비전이나 꿈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네. 지금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네. 같이 생존하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사는데 네. 이 같이 사는 거 안에는 저는 단순하게 탈북민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네. 같이 뭔가를 이뤄내서 뭔가 뭐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남북한이 함께하는 걸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네. 왜냐면 예. 제 슬로건이 그거거든요. 통일 이후의 교회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예. 거예요. 교회 모델이기도 하지만 사실 통일 이후에 우리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이 하나가 되는 그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같이 뭔가를 많이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쵸. 일단 같이 할 수 있는 걸 하기 또 위해서 자주 봐야 정든다는 말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단도 같이 하고 오. 아이들 유치원 축구 교실도 예. 저희는 다 섞어서 같이 해요. 아, 그래요? 남북한 뭐 차별 뭐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냥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너도 네. 남북한 출신들이 같이 한 이렇게 뭐 사업도 하고 예. 그런 경우에 오히려 더 성공적인 사례들이 막 나오는 거 보면서 좋네요. 아 진짜 앞으로는 이런 모델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너무 그래서 멋있어요, 진짜. 제대로 된 한번 자립도 하고 예. 성공적으로 남한 사회에서 네. 좋은 일들로 기여할 수 있는 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일들 예.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잘 키워내는 일들 네네.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 아무래도 제 앞으로의 꿈인 것 같아요. 진짜 떠들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한 발 한 발 같이 이제 탈북민들 손을 잡고 또 남한 분들과도 우리 대한민국 분들과도 협력해서 네, 작은 통일의 장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탈북민이 3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네. 각자마다 많은 사연들이 있고 네. 처해진 상황도 다 다를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지금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또 지금 현재는 당장은 뭔가 남들과 비교해서는 좀 어렵다, 네.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과정이 저는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리고 통일을 이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탈북하신 분들이.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감사하면서 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우리 탈북민들 중에 감사를 잃어버린 분은 물론 없겠지만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 긴 탈북 스토리 과정을 오늘까지 들으면서 딱 서기까지 그 연단의 과정들이 정말 전군같이 단련된 시간이 아니었나. 네. 예, 정말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고통스러웠겠지만 오늘에는 정금의 열매를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무의미하고 그렇죠. 꿈을 이룰 수도 없죠. 네. 아, 여러분 장시간 동안 우리 김주찬 목사님의 탈북 스토리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 얘기를 하려고 목사님을 초대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바로 서기까지 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스토리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정말로 행복하고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힘을 내시고, 예,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길 응원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